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호 전문가와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잘 쉬셨어요? 네, 잠깐 잘 쉬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느라고 우리 1부에서 못하는 게 있죠. 패자부활전.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시 가격 전략 잡아주실까요? 패자부활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절대 패자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룰에 의해서 제가 또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지난번에 사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박셀바이오입니다. 근데 이유를 불문하고 마찬가지 이 룰에 의해서 제가 손절 라인 한 마이너스 5% 이내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산됐던 흐름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끌어갈 때 이미 이 기대감이 한 차례 반영이 되었던 그 시점까지 다 되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난해 12월 28일 날 장 끝나고 너튜브 영상을 남기면서 얼마가 있든지 간에 박셀바이오를 다 사시라고 말씀드릴 정도였죠. 그리고 정말 이 빠른 기간 동안에 주가가 거의 한 3배 육박할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연속해서 나오면서 저한테도 아주 뿌듯한 제 일생일대의 자랑이 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종목이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초라하게 좀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초라하게 지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대응하는 우리가 전략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너튜브에도 매일같이 제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셀바이오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아까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저점에 편입하고 단기 고점에 청산하면서 대응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가지고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 대응하는 부분들 좀 같이 대응을 좀 따라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11만 5천 원에 한번 또 11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재 구간대 계속 좀 매집을 해나가다 어제 사실은 제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렸냐면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영호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네. 자, 일단 한 차례 매수를 해주고, 자, 1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쭉 해주니까 이날 충분히 매집할 기회가 있었겠죠. 이렇게나 많이. 그리고 나서 11만 5천 원 이하에서 한 차례 더 추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물량을 정해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박셀바이오에 투자할 물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 물량이 조정이 나올 때 제 너튜브에 아주 상세하게 남겼습니다만 30에서 40까지 물량을 잡아주고 또 쭉 11만 5천 원 이하에서 얼마까지 잡아준다? 자, 70에서 80까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0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2, 30은 왜 남겨놓느냐? 돌발 상황이 나올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시장이 정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제가 또 영상 남겨서 큰 문제 아닐 가능성이 높다. 2019년도까지 문제면 아무 일 없다.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안도감 가지시라는 영상 남겨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차례 편입을 하고 만약에 돌발 상황이 있을 때 대비해서 이 종목을 원래 100을 담으려고 했던 걸 2, 30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 2, 30은 꼭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제가 뭘 해드렸냐? 어제 사실은 이 고점권 13만 원 육박하는 상태에서 제가 2분의 1을 또 청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죠? 다시 11만 5천 원이 들어오면은 이 종목을 다시 비중을 늘리라고 이미 제가 영상에다가 남겨놨습니다. 너튜브 영상에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사인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중에서 너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대응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같이 지금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1만 5천 원 이하에서 한번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7천 원 전에서 또 비중을 축소해 줄 겁니다. 아니 목표가 분명히 여기는 14만 5천 원이라고 쓰지 않았냐? 이거를 한 번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8번 대응한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 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사이의 움직임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날 음봉 나왔을 때 고점 대비 저점까지의 폭이 약 10%입니다. 자, 그리고 2월 8일 고점과 저점까지의 움직임이 약 12%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첫날 10% 움직였고 그 전날 2월 8일 날 12% 움직였어요. 그럼 총 움직인 게 위아래 양쪽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무려 22%가 움직인 겁니다. 이 22%나 움직이는데 이거를 그냥 나는 바이앤홀딩이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냐? 전혀 아니다. 절대 최저점에 잡을 수 있다라고 그런 오만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점에 가까운 구간에선 비중을 늘리고 최상투에서 제가 팔 거라는 또 그런 건방진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깨 이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축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틀간의 기회비용이 22%라면 이걸 다 잡진 못하더라도 13%는 잡아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 따라오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11만 5천 원 이하가 되면 기존에 제가 너튜브 영상에서 상세하게 드렸던 것처럼 재매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역전하려고 하지 말고 뭐다? 현대바이오 결과적으로 상한가 밀어 올리는데도 8번 걸렸습니다. 박살바이오 몇 번 걸릴까요? 8번 이상 걸릴 마음의 준비하고 제대로 한번 역전해보자. 어차피 지구전이다. 지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다시 전략 잡아주신 박셀바이오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바이오를 8번이나 대응하신 것처럼 세세한 매매 사인은 노란톡방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두 자릿수 때 급등을 하는 상하프로테크도 그렇고 현대바이오까지 잡아낸 우리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직장인 주린이 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 내기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 매일매일 수익을 인증해 주셨죠? 네, 1부에서도 좀 언뜻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좀 편안하게 천천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지금 2부에서 갑자기 좀 TV를 켜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천천히 한번 오늘 한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네. 자, 약속 하나 합시다. 이 20분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다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분명히 저는 지난 2주 동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얼마 안 되는 이 극소수 인원이 보는 앞에서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약 400만 원 수익 나는 매매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해서 오늘 역시 포지션을 잡아드렸고 오늘은 약간 지금 불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 또 시원하게 역전할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불과 100만 원을 가지고 약 2주도 안 된 시간에서 400만 원을 벌었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잡았길래 저러지? 자,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끝까지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아까도 제 이력이 쭉 소개되는 걸 보였는데 지금 제가 이 준비한 이 화면에서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한 2006년도부터 금융투자 업계에 입문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각 증권사 대표를 했다는 등 뭐 대표로 뭐 회사를 대표해서 외부 강사를 뭐 나갔다는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6년도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횟수로는 16년 전이죠. 뭐 지금도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때는 말 그대로 신입사원입니다. 그때부터 사실 저는 선물옵션이나 ELW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의 자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선물옵션 너무너무 날카로운 칼이 맞다. 그래서 너무너무 날카로우니만큼 어떻다? 자칫하면 내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100이라는 자산이 있다라 그러면 90은 주식을 해라. 그리고 5라는 자산은 파생을 하고 5라는 자산은 해외 선물을 해보자. 이런 분산 투자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제 계량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도 파생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펀드 매니저 자격 시험에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를 싫어할지언정 지금 제가 할 말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란은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근데 이 계란이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아, 나는 삼성전자 샀고 현대차 샀고 뭐 기아차 샀으니까 분산 투자를 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하나의 계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뭔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파생이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파생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하자?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노란 톡방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아주 몇 분 계시지도 않습니다만
아주 많이 극소수의 계세요. 인원, 약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한 아, 무슨 10분 정도 되시는 말씀이세요? 분들에게 아이고, 이 거짓말 들켰네요. 99라고 찍혀 있네요. 그죠? 안 본 숫자가 99인데 10분 계실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그만큼 저는 애틋하고 한 분 한 분 기억한다는 뜻으로 10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수익 많이 났다고 또 큰 소리도 땅땅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얼마 가지고 매매했다고 돼 있죠? 1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옵션이라는 상품, 여러분들 막연하게 아, 옵션?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 뭐 자칫 잘못하면 다 날아간다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 저와 함께 걸음마하고 제가 실전에 버금가게 리딩을 해드리고 무려 400만 원 수익을 내는데 얼마어치 가지고 사인을 해드렸다? 100만 원. 과연 그럼 그 100만 원을 한 번에 100만 원어치 들어가세요 사인을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분할 매수 드린 게 10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뭐 삼성전자를 뭐 1억어치를 사시던 5억어치를 사시던 100억어치를 사시던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파생을 배워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매매 자금은 1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언제 수익을 내? 이미 2주 만에 400만 원 수익 냈다는 거 노란 톡방에 이렇게 다 캡처해 놨습니다만 들어와서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위로 맞아요. 올리면 이 자리에 뭐 수만 명이 계신 거 아니고 고작 정말 손으로 셀 만한 인원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면 이거 똑같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질문도 나오잖아요.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대표님, 정방은 현재 선물 옵션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여기 매매 사인 밑에 내고 있죠. 430콜 현재가 2.30 이하에서 한 계약, 2.00 이하에서 한 계약, 총 두 계약 약 100만 원어치 매수하시길. 이 두 개가 다 사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2시 27분이죠. 자, 보시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다음에 차익 실현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캡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선물 옵션 처음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 보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이분들도 이미 여러분들보다 며칠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도 뭐 3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박수 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날 또 30% 수익을 낸 겁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밑에 나오죠. 내외경제 보고 왔는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주식만 하고 선물은 모르지만 깊은 나영호 대표님 깊은 신뢰가 느껴집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왜 부러우실까요? 아직 매매를 못 하시기 때문에 부럽다라고 표현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99%는 다 했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게 다잖아요. 네, 네. 말씀해 보시죠. 네.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식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파생을 어떻게 해? 라고 의문 가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나영호 전문가는 16년 전 증권사 신인 시절부터 직접 강의를 하고 다니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맞죠, 전문가님? 16년 전. 네, 그러니까 파생이 다들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파생이라 그러면 다들 어휴 막 이러니까 그 가시밭길이니까 그냥 뭐 모르는 막내 보내지 않았나라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네.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근데 그래서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 2시 57분에 430골 현재가 2.37인데 약 30% 이상 수익 되시면 됩니다. 이 이상이겠죠, 무조건. 자,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 자, 그리고 오늘 미리 준비한 분들께 제가 상한가 이상 선물해 드렸습니다. 화이팅! 무려 아까 12시 27분에 매수하라고 사인을 드렸고 쭉 시장이 빠지면서 진입이 됐어요. 우리가 주식을 사듯이 분할 매수가 됐고 불과 2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자, 오늘 상한가 나왔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제가 청산해 드렸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에 약 30% 수익 이상. 그러니까 이거 이대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약 50% 이상인데 그냥 제가 어차피 개인 투자자님들은 상한가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해볼 만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있죠. 쭉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구구절절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2.20에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딱 2.2까지 눌렸다가 현재 2.65까지 올라가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도 뭐 나와 있죠. 남은 구정 전까지 500만 원 수익 채웁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다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해서 해드리니까 이거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 자,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냐. 지금 4일간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지금 노란 톡방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나영호 저 친구는 얼마나 하길래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 예, 이게 제 계좌입니다. 자, 이미 이건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제가 1월 11일부터 이제 2월 3일까지 총 18거래일 동안 매매를 했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아니 아까 100만 원 가지고 사인 낸다더니 왜 나영호 전문가는 1,000만 원이나 했어요? 1,000만 원이 기본 예탁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옵션을 매매를 하시려고 그러면 주식 계좌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계좌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500만 원이 있건 300만 원이 있건 자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시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그런데 선물 옵션은 내가 50만 원어치만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 기본 예탁금인 1,000만 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1,000만 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든 마련하십시오. 뭐로? 주식 가지고 수익 내서. 그래서 1,000만 원은 그거는 제가 깎아드리고 말고 증권사에서 깎아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권고 아니고 증권사들은 정부에 역행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1,000만 원으로 기본 예탁금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매매를 하려면 1,000만 원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대부분 빨간 날인 것 같은데 여기 파란 불도 보이죠? 마이너스 66,250원.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제 돈을 손해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리딩을 하는 게 과연 백전백승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말 왜 이렇게 꼬이는지 너무 막 화가 난다. 이런 날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뭐다? 그냥 툭 던지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마이너스 66,000원 이제 매매 시작했는데 이거 손해나는 거 이거 창피하게 방송국에 어떻게 들고 가? 제가 기를 쓰고 뭔가 더 무리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빨간불로 전환이 됐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손실이 났을까요?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느낌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날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네. 자, 이건 제가 체결 내역이고 보시면 여기 1.51이라고 돼 있죠. 1.00이 25만 원입니다. 1.5가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한번 매매 진입할 때 얼마? 30만 원어치 매수를 합니다. 자,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15분 전후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제 돈 870만 원을 벌었고 이미 16년 전에도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넥타이 하나 메고 이제 전국 강연회를 제가 다녔는데 자, 그런 경력이 있는 저도 한 번 살 때 얼마어치 산다? 30만 원어치 삽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저보다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꽤 주식까지 포함하면 기간이 꽤 되겠죠. 프로로 입문한 지만 저도 16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3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걸음마부터 같이 한다. 저도 30만 원어치 산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보통 분들이 주식이랑 이 파생 상품을 같이 병행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막대한 자금은 다 주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네.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따가 왜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이자 저축이죠.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투자이자 저축입니다. 그런데 파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성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말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자금만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죠? 사석작전이라고 하고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죠? 내 미끼에 내 낚싯바늘에 미끼를 걸지 않고 뭐를 줍니까? 밑밥을 줍니다. 그래서 밑밥은 이거 돈 안 듭니까? 미끼 이거 내가 사온 건데 밑밥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보험처럼 아무 일 없다라 그러면 보험료가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주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매매해도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딱 2천만 원밖에 없다. 또는 딱 나는 지금 투자 가능한 자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파생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정부에서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저도 역행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부의 명령을 역행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기본 예탁금으로 해!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이라는 건 작을수록 좋은 건데 그래서 앞서 90%를 주식, 5% 파생, 5% 해외 선물이 권장 아닌데 1,3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1,000만 원이 파생해야죠.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네. 딱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투자자는 모두 다 파생을 할 수밖에 없다. 기본 예탁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좀 돌아가면 그래서 총 성과 분석을 하면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18거래일이면 짧은 기간 아니죠. 한 달이 20거래일입니다. 근데 제가 873만 5천 원에서 이제 그냥 우리 제작진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이제 중단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여러분 기대치만 높아지고 계속 잘했다가 저도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5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가보자라 그런 거지. 아니 뭐야 나영호 정부가 그때는 뭐 1,0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 벌더니 왜 지금은 뭐 49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제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좀 마무리를 지었고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제가 제 이력부터 좀 공개를 했는데 이미 16년 전부터 제가 증권사의 이름을 걸고 대표로 강연회를 다닐 정도로 이미 저는 그때 당시에 이론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아주 햇병아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때 20대 후반인데 당연히 어르신들이 볼 때는 자식벌이겠죠. 그렇지만 매매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증권사 직원 중에 대표로 선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얘기 뒤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공포를 갖지 말고 이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다? 1단계 계좌가 필요하다. 네. 계좌가. 그래서 선물 옵션 계좌를 해야 되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수수료도 최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뭐 공개적인 방송에서 특정 증권사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이렇게 팁을 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와서 그건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선물 옵션은 주식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선물 옵션을 잘 모르고 선물 옵션 잘만 하면 하루만 해도 100배 수익이 날 수 있다면서 하루에 뭐 1000배도 수익이 날 수 있다면서 이런 생각만 하시고 굉장히 말도 안 될 정도로 리스크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매매 내역에서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16년 전에도 매매를 해왔던 사람인데 그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진입할 때 얼마 진입한다? 20-30만 원 진입합니다. 그렇죠? 이미 뭐다? 이게 그만큼 날카로운 칼이니까 저 역시도 그 칼의 무서움을 아니까 20-30만 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막 이제 막 이게 막 몇 천만 원도 수익 날 수 있어? 막 이거 한 번에 1,000만 원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이 상품의 자체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보험처럼 막대한 작은 자금을 가지고 큰 성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여러분들 전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되고 2단계 금융투자교육원의 의무교육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노란톡방 보여드릴 때 어떠했습니까? 좀 막연하게 주문한 매매하신 분들 부럽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있죠. 왜 부러울까요? 주문을 못 내고 계신 거예요. 왜? 계좌도 없고 의무교육도 수료를 안 하셨고 모의 매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고 4단계에서 1,000만 원을 그 계좌에 이체를 해놓으셔야만 기본 예탁금이 충족돼서 매매 주문이 나갑니다.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내가 한 100만 원 손해를 봤어. 그러면 이거 주문이 안 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정 연휴 때도 저는 이제 그 정부에서 지침이 또 뭡니까? 참 제가 정부 말 잘 듣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지 않습니까? 저는 구정 연휴 때도 여러분들 모시고 교육을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 번 거 거짓말 아니면 따라할 생각이 있다? 구정 연휴에도 제가 스트리밍도 하고 교육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 자, 일단 화면 하나 캡처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진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생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자, 요즘 같은 때 이거 시장 많이 오른 것 같고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네. 내가 한 1억 원 정도를 운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원 정도를. 근데 좋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사다 보니까 어느덧 주식을 9천만 원이라 사버렸어요. 현금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시장 계속 강세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보험도 생각하고 상조도 생각해야죠.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입니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답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9천만 원 다 사버렸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느 종목을 더 사서 물 타서 해결하시겠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답이 없죠.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 1,000만 원을 파생계좌에 넣어놓고 약 50만 원 정도만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풋. 자, 콜은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게 콜. 풋은 시장이 떨어지는 때 수익이 나기 유리한 게 풋이라고 합니다. 풋을 50만 원어치만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왠지 막 꿈자리가 뒤숭숭해. 나 지금 9천만 원이나 주식 막 실어놨는데 무슨 큰일 날 것 같아. 50만 원을 만약에 내가 풋을 사놨다. 근데 다음날 왜 슬픈 예감은 항상 맞습니까? 시장이 폭락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날 이게 시장이 이제 ELW라는 건데 요거보다 그냥 옵션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ELW는 상품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하루 만에 얼마? 14,600%. 무려 146배. 와. 주식은 상한가가 30%죠. 저만가 맞았던 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면 이제 한 60%를 초과하는 수익도 날 수 있죠. 이론적으로. 네. 자, 그런데 하루에 14,600%랍니다. 느낌이 이상하고 정말 이거 불안할 때 50만 원만 만약에 풋에 넣어놨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억 4,700만 원이니까 절반이 7천만 원 수익 나는 거죠. 주식이 아무리 많이 빠졌다 한들 7천만 원 복구되면 내 계좌 깨진 것보다 여기서 더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적이 뭐다? 이게 무슨 기능? 해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해지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은 보험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공매도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매도 동참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한 말 물러나서 개인도 할 수 있는 공매도 자격을 서로 똑같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개인 투자 중에서 공매도를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아직 견문이 뭐 이제 프로로 활동한 지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앞으로 36년을 채우게 되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항상 여러 가지에서 매매 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자, 뭐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다? 여러분 계좌의 해지 기능, 이걸 보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조건 내가 들어간 포지션이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1억짜리 좋은 차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 원짜리 좋은 차를. 이거 오래오래 내가 잘 타야 돼요. 근데 이 차가 뭐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꼭 사고 안 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보험 안 드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 연 50만 원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 차가 정말 원치 않지만 내가 다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사고가 내가 원치 않지만 낫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뭡니까? 저만 다칩니까? 상대방도 다칩니다. 그럼 뭐 해드려야 돼요? 민사적인 책임이 따르고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죠? 이걸 모면하게 해주는 게 1차적으로 뭡니까? 이런 나도 몸 아파 죽겠는데 제가 지금 민사 잘못했어요. 합의 좀 해주세요. 이러고 다녀야 됩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보험이죠. 자, 내가 자동차 사고 나고 싶어서 보험 듭니까? 아니죠. 이게 보험 전략, 해지 전략, 이게 파생의 기본 전략입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거 뭐 내가 원하는 움직임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라며 그럼 보험 들고 무조건 보험금 다 타십니까? 왜? 보험이 삶에 꼭 필요한 걸 알면서 파생 풋이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생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주식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주식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투자 인구가 100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파생을 하는 사람은 3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 97명은 뭐 다 주식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아무 보험도 없이 나는 사고 안 내고 잘할 수 있어. 아이 뭐 파생이 뭐가 필요해? 보험이 뭐가 필요해?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잘 찍으면 되지. 혹시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뭐 공익 광고 같네요. 그죠? 네. 멋지세요. 광고 같아요. 진짜. 첫 번째가 해지입니다. 해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좀 내가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에 하나 조금 시장이 꼬꾸라지게 되면 굉장히 고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한 5년간의 흐름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시장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시장에 입문한 지 2년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기초부터 배워서 보험 전략부터 하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차적인 기능은 여러분들 제가 1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 번 거 있죠. 이거는 투기적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투기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한 용어잖아요. 근데 그 원어 자체는 투기하고 투자에 대한 차이가 없어요. 용어 자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갬블과 투자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갬블이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투자, 그러니까 투기적인 목적이라는 거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해드릴 기능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를 해드릴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자, 보험이 첫 번째다. 자, 그리고 짧게 이제 말을만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이랑 또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네. 자, 여기 기본 예탁금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이 기본입니다. 근데 선물은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매매할 수가 없고, 자, 여러분들 제가 선물 매매하는 건 오히려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선물 한 계약을 매매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3,000선을 넘었잖아요. 기본 예탁금에다가 오히려 300을 더 넣어야 돼요. 선물 한 계약 정도 매매하려면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딱 한 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 아까 주식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분할 매수, 분할 청산해야 되는데 1,300만 원에 한 계약인데 그러면 한 3번 분할 매수하려면 4천만 원 있어야 되네요. 자, 여러분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중엔 저보다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무슨 파생을 4천만 원씩이나 갖고 합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파생은 1,000만 원만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옵션을 가지고 슬슬 따라오셔라. 1,000만 원짜리 옵션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1.00이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짜리 한 계약 사세요. 이러면 25만 원어치 매수하는 겁니다. 막말하다가 여러분 주식 매매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하실 건데 25만 원, 최악의 상황에 25만 원 손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막 너무너무 괴롭고 못 견딜 리스크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도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주식 얼마든지 멀쩡한 종목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10%가 되는데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옵션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설명드릴 건데 옵션이란 뭐다? 아니 그거 자칫 잘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라며.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에 손해를 본 금액만 들어가는 게 옵션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앞서 매매 내역도 제가 수익 난 거 870만 원 수익 난 거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저도 경력이 프로로서만 16년인데 저도 한 번 들어갈 때 30만 원, 50만 원 들어간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노란 톡방에서 뭐 보여드렸습니까? 우리 노란 톡방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한테 처음 매매할 때 100만 원어치 매집하게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몇 억 가지고 하셔도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파생은 1,000만 원만 가지고 옵션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옵션은 어떻다? 보험처럼 내가 들어간 금액이 최악의 상황에 다 날아갈 각오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네. 다음 주 화요일 2부 시간에는 제가 뭐 설명드릴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콜도 여러 개가 있고 풋도 여러 개가 있단 말입니다. 각 콜과 풋이 콜이 뭐고 풋이 뭔지 설명해 드릴 거고 콜과 풋에 각각 2.5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번호마다의 특성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 그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요 화면 한 번만 좀 잡아주시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네. 요 금융투자교육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 교육을 받고 나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또 이런 형태의 화면을 보면서 아마 의무교육을 수료하라고 할 건데 이걸 제가 실전하고 접목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내가 딱 볼 만큼만 손실을 보는 게 옵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 써 있죠? 수익은 주가 상승에 따라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500원에 한정. 왜냐면 이게 500원짜리니까. 국가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막연하게 많이 위험하고 큰일 나는 겁니까? 아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1억 이상의 주식 계좌를 운영한다? 진짜 시장 예전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졌을 때 어떻게 됐나? 그리고 잘 나갈 줄 알았던 종목들 망가질 때 어떻게 망가질 수 있나?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보험도 들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무책임하고 정말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보험 전략부터 걸음마 같이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봤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날에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 계좌에 든든한 보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나영호 전문가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늘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시죠.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분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한화생명이고요. 3,196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한화생명 6.71% 오름세 보이면서 3,0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화생명 최근에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6%대 급등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이제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제주은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보험사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주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라고 딱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2월 들어서는 주요 증시하고 키 맞추기가 나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강세장인데, 이 강세장에서 전반적인 키 맞추기가 나올 때 금융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재무적인 지표들 볼 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사와 이제 은행사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장부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 조금은 이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12개월 포워딩 퍼, 이제 수익성에 대한 지표죠. 10.01배, 그리고 PBR이 0.18배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제주은행 설명드리면서도 아니 뭐 0.44, 요거 한번 제주은행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뭐가 그렇게 많이 비싸고 뭐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 PBR이 0.44였다. 이게 주가가 3,500원대에는 PBR이 그러면 0.2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 섹터를 볼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고, 물론 IT도 좋고 반도체가 지난 4, 4분기 우리 시장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가 또 한 차례 변형을 가져간다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금융주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소외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 평균 퍼가 14배고 PBR이 평균 1.3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국채금리에 대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많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보험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여진이 있다. 변동성이 일단 한 차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채권 가치가, 금리가 올라가면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불량한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는데, 변동성을 좀 크게 하고 어찌했던지 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험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금융주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근데 조금 상투에 잡으셨네요. 3,200원 선. 예, 뭐 물론 3,60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으니까 더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게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키 맞추기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딱 보면 상단으로 올라갈 때 최근에 대량 거래가 수반됐던 위치가 답답하게 놓여져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매매를 했다가 일단 보험 종목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를 내면서 치고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대량 거래를 수반했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렸던 악성 매물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출회될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원금 이상권에서 비중을 한 차례 지렸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에 끝까지 멋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재매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원금 이상권, 한 3,200원 선 이상권에서는 비중을 한 반 정도 축소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저 정도 위치까지는 또 무난하게 갈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생명 제가 또 추후에도 리뷰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생명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은행주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3,200원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NX고요. 2,36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7% 내림세 보이면서 2,3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NX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NX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 많이 올라오나 저도 좀 보고 있었는데, 자, 일단 최근 흐름이라든가 시세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흐름입니다. 자, 근데 시가총액이 1,389억 정도 된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얼마 정도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종목이 당연히 업종마다 성격이 다르겠죠. 뭐 당연히 반도체 업종이랑 등의 뭐 이제 증권 업종이랑 움직이는 흐름이 다를 거고, 뭐 토목 업종들이랑 당연히 뭐 자동차 업종이랑 움직이는 어떤 그 이슈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업종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얼마짜리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X라는 기업,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를 떠나서 1차적으로 시가총액이 1,389억이죠. 이런 회사는 일단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이다. 정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소형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억 원 이하가 되면 아마 내외경제TV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1,000억 원 미만의 종목은 보통 언급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증권TV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이 종목을 좋게 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800억, 900억짜리는 사지도 못하는, 그냥 상품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의 종목은 정말 작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무서운 게 뭐냐? 자, 이 NX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잊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종목이 있습니까? 뭐 삼성전자 얼마나 멋집니까? 아까 한화생명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제가 박셀바이오 뭐 8번 이상 해가지고 또 한번 끝까지 한번 대승 걷어보자. 박셀바이오 또 얼마나 내용 멋집니까? 멋진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금 시젠 같은 경우 안 좋은 뉴스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젠이 뭐 그렇다 그래서 그런 허투루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뭐 매출 신장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너무나 많은데, 자, 이런 작은 종목은 잊혀져 버리게 되면 언제 거래가 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NX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 거래가 언제 줄어드느냐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움직였던 흐름이, 자, 한 차례 장대 양봉의 기준이 뭐냐? 대량 거래가 실리는 기준이 뭐냐? 우리 주린이분들이 저희 기법 강의를 하면 많이들 기준이 뭐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기준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걸 모를 수 없는 게 기준입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서 기준이 뭐겠습니까? 대량 거래가 수반된 게 뭐겠습니까? 여기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이거 대량 거래인가 아닌가 싶죠? 아닌 거예요. 대량 거래다. 대량 거래다. 대량 거래다. 통상 시가총액 5천억 이하짜리 기업이 그 최근 한 10거래일, 20거래일 평균 대비했을 때 한 5배 이상 정도 실린다라 그러면 큰 거래가 수반됐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어떨 때가 매매의 맥점이냐? 자, 요거 먼저 또 기법 강의 요즘 그 주식은 워낙 안 했으니까 좀 섞어서 좀 드린다라 그러면 잊혀질 수 없을 만큼 대량 거래가 한번 실린 다음 날 시가 갭 상승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보합 이상의 시가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윗꼬리를 단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제가 증권방송에서 이거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이라는 무식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한 번 틀리면 틀리는 건데 무조건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좀 강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진짜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시장에. 근데 거의 제 매매 기법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상한가 따라잡게 하고 또 하나 그 중소형주 매매 기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대량 거래 수반된 다음 날 강보합이라는 건 뭐냐면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시장이 조금 진정된 다음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잘 샀구나. 내가 지금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효과 강보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전일 나왔던 움직임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나올 때 보면 9시 00 막 30초, 70초 이제 1분 10초 딱 됐을 때 체결강도 보면 150, 170 쭉쭉 올라가요. 그럼 더 안 올라가겠습니까? 다들 떠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X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 완만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세가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언제 청산하고 언제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지해야 되느냐? 거래가 슬슬 줄어들기 시작할 때,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한 300만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시세가 간다 하더라도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 뭐 매수가가 2,360원이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런 잊혀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매를 해야 되냐? 역사적으로 이거 더블 가봐야 3천억밖에 안 됩니다. 3천억 돼봐야 시장에서 막내 꼬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만큼 뭐 10% 마이너스 15% 이런 손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비중 되게 잘 잡으셨어요. 15%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흐름 나올 거고, 지금 나왔던 흐름은 이격 조절이고 되돌림, 윗꼬리 2번 달 때 회안에 찬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2,500원권 이상 나올 수 있다. 오히려 투자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후회된다? 2,500원 이상에서 좀 비중 줄이고 냉정 유지하고 다시 들어가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2,700원 전고점 충분히 한 번은 더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X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 비슷한 시가총액이 2천억 이하의 종목들은 잊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게 살펴보시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시간이 정말 부족하네요. 언제 끝나는 거죠? 몇 분에? 지금 한 분 마지막 분 도와드려야 돼요. 끝나는 종료 시간이 몇 분이죠? 우리? 저희가 지금 아직 5분도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분에 끝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빅텍이고요. 7,18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빅텍 오늘 0.28% 하락하면서 7,1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빅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뭐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여쭤볼게요. 네. 아니, 지금 현재 이 기업에 오히려 기대한 바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딱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또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얘기 기법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길으니까 제가 12시간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자, 제가 매매 기법 강의를 전문적으로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또 이게 분석하는 부분들 많이 좀 진행을 하는 그런 편이라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시세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외부의 어떤 강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캐시카우적인 사업부만 유지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면 뭔가 수평으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울 정도의 한 번씩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을 때, 자산주들이 대부분 그렇죠. 수평적으로 딱 올라가서 또 1년간 횡보를 해버린다든가, 또 좋은 일이 나오면 딱 한 2, 3일 만에 쭉 상승했다가 횡보를 또 한 6개월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빅텍은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크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이슈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언제 움직임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거나 이 종목을 움직여야 할 이슈,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슈가 나올 때만 장중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공식처럼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다?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단기 대응을 한번 하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세적으로 움직일 만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빅텍까지 도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다 못 도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구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구정 전에 여러분들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 네. 제가 이제 구정 연휴도 그렇고 오늘 제가 아까 그 방송 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설명을 너무 좀 원론적인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방송 보신 분은 계좌 개설까지는 지난주에도 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계속 보실 거라고, 대하드라마 아주 뭐 시청률 뭐 50% 60% 사랑이 뭐길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하면은 아주 천천히 이거 제가 한 5번 정도, 그래서 1시간당 1시간씩 해서 5번, 총 5시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매 수월하게 잘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 때도 우리 그 너튜브를 통해 스트리밍도 하고 여기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설명 드릴 테니까 오셔서 구정 연휴 아주 화끈하게 잘 보내서 수익 많이 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장 다시 빨간불 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